자, 독해 제2부분 실전 테스트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독해 제2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 만큼 계속 좋은 문장들 많이 읽는 연습들 꾸준히 해보시면 적어도 10문항 중에 7개 이상은 맞출 수 있으니까 7개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시어를 빨리 읽고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은 읽어주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门票在贵我也会去的. 여기서 중요한 것은 贵예요. 입장료가 설령 비싸다 하더라도 我也会去的. 나는 갔을 거야. 독해를 어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끊어읽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입장료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 입장료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설령 입장료가 비쌌다 하더라도 나는 갔을 거야. 자, B번 보겠습니다. 我后悔 나는 후회해. 무엇을 후회할까요? 没去看今年的音乐节. 여러분, 音乐节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음악 콘서트 정도? 올해의 음악 콘서트 정도를 보러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음악 콘서트의 입장료가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무엇이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早知道有我喜欢的歌手表演节目. 진정한 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일찍만 알았더라도, 무엇을 일찍만 알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찍만 알았더라도, 그럼 그 뒤에 내용 나와야 되겠죠? 입장료가 설령 비싸다 하더라도 나는 갔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올해 음악회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누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입장료가 비싸도 나는 갔을 거야.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만 알아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B, C, A처럼 정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는 연습들 꾸준히 해보셔야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我后悔没去看今年的音乐节早知道有我喜欢的歌手表演节目门票再贵我也会去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난이도 중정도.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每个月的工资 여러분 공资는 듣기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보실게요. 매달의 월급도 높다. 여러분 얘가 나왔으니까 문장 제일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매달의 월급도 높아요. 그러면 매달의 월급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B번 보겠습니다. 大学毕业后小王找到了一份很好的工作. 그래요. 대학 졸업 이후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小王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小王이가 굉장히 좋은 일을 찾았대요. 자, 然而 하지만 他还是经常找父母要钱. 뭐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한대요. 돈을 달라고 원한대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지만 흐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와 연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의 월급이 어때요?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관계 라늘.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갔고 라를 나와서 상반관계이므로 어떤 내용이 상반관계를 이루는지만 알고 가시면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난이도 하중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뭡니까? 일을 찾았고 월급이 높은데 하지만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한다. 요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독해 부분을 훈련을 하면, 읽는 연습을 하면 당연히 어느 부분도 트레이닝이 될 수 있을까요? 듣기, 영역 트레이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런 연습 꼭 해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까지 단서 잡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这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시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这种想法并不完全正确. 결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这种想法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 견해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완취엔도 중요한 부사고요. 정취에도 중요한 형용사, 결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B번 보겠습니다. 因为如果方向错了, 여러분, 方向, 선생님 프린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면, 在努力也不一定成功. 설령 노력한다 하더라도 꼭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不一定 자체가 5급 어휘로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듣기 일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어휘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有人认为只要努力就能成功. 선생님 분명히 방향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아니요. 반드시 노력만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리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딱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듣기와 독해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언급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견해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해석하지 않아도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有人认为只要努力就能成功. 어떤 사람은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요. 이러한 견해가 결코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这种想法并不完全正确. 왜요? 뭐뭐이기 때문이니까? 因为如果方向错了, 방향이 틀리면 설령 노력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진 않습니다. 再努力也不一定成功.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HSK 4급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쌤 생각했을 때 끊어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보충 해설 강의를 통해서 끊어읽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정답 CAB였고요. 난이도 중정도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요 정도의 수준이 한 4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은 꼭 맞춰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但 나왔으니까 문장 앞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但妻子已经在上班的路上了. 하지만 아내가 이미 출근하는 길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但이 나왔으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듯합니다. 자, B번에 得等妻子下班后回家给她开门. 여러분, 等妻子下班后,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해서 집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이타 카이면 그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때 동사 앞에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읽어주셔야 될까요? 데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아내가 퇴근한 이후에 집에 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B번을 딱 읽으니까 남자가 열쇠를 두고 온 듯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번 보세요. 他今天刚出门. 외출을 했을 때 치우 샹치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한 내용이 뭡니까? 忘了拿钥匙 열쇠를 들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샹치 생각이 난 거죠. 요렇게 읽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막 외출을 할 때 열쇠 들고 오는 것을 깜빡 잊은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출을 할 때 드디어 생각이 난 거죠. 뭐 한 것을요? 그런데 이미 아내는 어디에 있었어요? 출근길에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키워드 뒤에 있는 거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C, A, B. 난이도 괜찮죠? 여기까지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몰랐던 어휘들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那家公司的老板要求非常严格. 그 회사의 사장님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要求严格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구사항이 엄격하다, 요구가 엄격하다, 要求严格 좋습니다. B번에 小李实在受不了. 여러분, 이렇게 요구사항이 엄격하니까 왠지 모르게 한국어로 그래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안 써요. 수어 이런 거 많이 안 써도 자연스럽게 원인 결과의 논리 구조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올리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호 환러 링 이자 공스 또 다른 회사로 환 이게 중요하겠죠. 득해서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회사로 바꿨어요. 结果 결과적으로 现在的老板和以前的也没有什么区别. 중요한 술목 잡으세요. 근데 지금의 사장은 이전의 사장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보세요. 구조를 알아야지만 끊어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쓰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뭐예요? A, B, C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C번이 결과니까. 자, 그러면 요상이 엄격해서 要求严格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受不了 교체했어요. 换了 그런데 지금 현재 사장이 이전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와우, 没有什么区别 너무 중요한 문형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형들을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빨리빨리 잡아보시면 되겠죠? 이게 해석의 요령이자 듣기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참가자들 여러분 특히 주말반 학우님들은 이런 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A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가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술목 구조로 무조건 외우세요. 인상을 남기다 리우샤, 인샤. 근데 이 깊은 인상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외우세요. 참가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给参加的人留下了很深的印象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A번 너무 중요한 예문이에요. 하지만活动效果非常不错. 하지만 행사 효과도 뭐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C번 볼게요. 이 커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수이란까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행사가 수이란시 免费的. 그럼 免费가 뭡니까? 공짜예요. 공짜인데 어땠어요?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 도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공짜이긴 했으나 수이란 但是 이 그어는 可是의 추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짜이긴 했지만 효과가 괜찮다.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듣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效果不错. 그래서 보세요. 또 그래서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결과 도출할 수 있겠죠. 참가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给参加的人留下了很深的印象. 같이 선생님처럼 속도 맞춰서 읽는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6번도 문제 너무 좋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딱 나옵니다. 맞춰내실 수 있겠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有的国家是9月. 어떠한 국가는 9월이고요. 而有的 어떠한 국가는 앞에 구어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국가는 3월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A번의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뭔가가 9월인지 뭔가가 3월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장 앞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B번에 同样都是亚洲国家 동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조 꼭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야조 동일하게 모두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C번 뭔데? 그런데 各国大学新学期开始的时间却有所不同. 하지만 각각의 대학의 새로운 학기의 시작의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 추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어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부사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추에 요소 보통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약간 다름이 있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약간 다르니까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어떤 국가는 9월이고 어떤 국가는 3월이죠. 근데 각각 대학을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게 동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각각 대학의 새 학기 시작의 시간은 오히려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B가 먼저 들어가고 각각 아시아 국가지만 각각 대학의 학기가 시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른 시간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국가는 9월이고 어떤 국가는 3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同样都是亚洲国家各国大学新学期开始的时间却有所不同有的国家是9月
有的是3月. 여러분 이 얼은요.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순적도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문과는 9월이고요. 하지만 어떤 문과는 3월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表示了真心的祝贺. 여러분 우리가 祝贺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 비책을 통해서 동사로만 쓰일 수 있다고 배웠지만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진심 어린 축하를 나타내었다. 그럼 이번에 진심 어린 축하를 나타내었는데 무엇으로 진심 어린 축하를 나타내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자, B번 보겠습니다. 一直都认真学习的小明 줄곧 계속 진지하게 공부했던 샤오밍이가 这次考上了. 여러분 이런 좋은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명牌, 여러분 명牌는요. 명牌는 명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읽을 때 명牌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명牌이라고만 읽어요. 듣기에서는 명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명품 대학이에요. 명품 대학이 뭡니까? 유명한 대학이겠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스카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샤오밍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팩트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考上了名牌大学. 자, B, C번 들어가겠습니다. 朋友们知道后, 안 내용이 뭐죠? 대학에 합격한 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朋友们知道后, 친구들이 알고 난 이후에 送出各种各样的礼物 보내왔어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各种各样 하지만 듣기에 많이 나오니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음은 제대로 익혀주셔야 되겠죠? 다양한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럼 다양한 선물을 보내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축하를 나타낸 거겠지. 그러면 정답 나오죠. 먼저 선물을 보낸 이유는 합격했으니까 유명한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이후에 보내왔어요. 선물을. 그래서 뭐 했어요? 보내면서 축하를 나타낸 거겠죠. 이렇게 수로만 잡는 연습을 하셔도 해석 속도는 정말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되겠죠. 8번 문제도 너무 좋습니다. 一直都认真学习的小明这次考上了名牌大学朋友们知道后送出各种各样的礼物表示了真心的祝贺.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끊어읽기.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설명 들으면 할만하지. 근데 혼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좀 연습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这样.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하다. 这样이 뭘까요?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말이니까 뒤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这样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판단하면 되겠고 여러분 이거 듣기 많이 나와요. 이웃이에요.邻居. 그래서 邻居们 이웃들이 不会有意见. 원래 이견이 의견이에요. 하지만 有意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만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웃들이 불만이 없을 거예요. 의견이 없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B번 들어갑니다. 记得提前和楼下的邻居 끊어읽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提前 미리 아래에 있는 아래층의 이웃과 여러분 미리 말을 하다.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다저호가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한번 미리 얘기하다 라고 선생님이 쓸 수 있다고 선생님이 자료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이웃 아래에 있는 이웃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말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조동사로 쓰였으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대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C번 보겠습니다. 如果晚上在房间里举办生日聚会的话 해석해보세요. 만약에 저녁에 집에서 방에서 생일 파티를 개최하려면 뭐뭐더 화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겠죠. 여러분聚会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생일 파티 이런 좋은 표현들로 덩어리를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려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아래층에 있는 이웃에게 얘기 좀 하세요. 얘기를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없다? 이웃들이 의견을 불만을 가질 리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최하려면 먼저 얘기 좀 해요. 그래야지만 의견이 없을 거예요. 불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 것이 독해고 독해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가장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시험 전부터 독해를 공략해 주세요. 반드시 독해하실 때 읽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C, B, A였어요. 그럼 어때요? 선생님 영상 강의 들으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다른 문제들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매일 조금씩 풀어본다.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那是因为机场高速公路堵车太严重了. 여러분, 그것은 그것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공항 고속도로가 차 막힘이 너무 심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도처严重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가우수공로 이런 것도 듣게 많이 나오니까 설령 못 적는다 하더라도 해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공항의 고속도로가 차 막힘이 너무 심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뭔지 모르겠고요. 자, 비문 보겠습니다. 还有半个小时朋友乘坐的航班就要降落了. 여러분, 降落 이거 들어가셔야 되겠죠. 就要什么什么了는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30분 남았어요. 뭐 하려면요. 친구가 정주어도 시험에 나왔어요. 친구가 탄 항공편이 착륙하려면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还有半个小时朋友乘坐的航班就要降落了. 그래서 친구가 탄 항공편이 착륙을 하려면 아직 30분이 남았는데요. 可我还没有到机场. 그런데 내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공항에 못한 것은 那是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뭐 공항 고속도로에 차 막힘이 너무 심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친구가 탄 항공편이 착륙을 하려면 아직까지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관계 하지만 내가 도착하지 못했어요. 我还没有到机场. 그것의 이유는요.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B, C, A까지. 1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왜 내가 틀렸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틀렸을까? 꼭 반드시 피드백 하셔야 되고요. 피드백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각각의 10문제 중에 수로로 쓸 수 있는 어휘들 중에 내가 아직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어휘가 있다면 반드시 어휘들도 어휘만 보다는 표현으로 꼭 같이 덩어리로 외워주셔야지만이 듣기에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 이 부분 문제풀이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독해 제3부분도 영상 촬영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먼저 선생님 보내드린 부분들 복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